안녕하십니까. 법무인 한결의 조홍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DR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9년에 민사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조정이란 말, 미디에이션이란 말이 이 중간자, 제3자에 의한 분쟁 해결,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까지는 법원 수서법원 판사, 재판부에 의한 조정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적 조정, 그래서 2009년 2월에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초대 상임조정위원으로 서울법원 조정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좀 더 각별하게 조정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첫째는 그러면 이 조정, ADR 개념이 무엇인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쟁과 ADR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관계나 주장이 대립될 때 어떤 일방이 참고 넘어가거나 굴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넘어가거나 굴복하는 것을 도피한다, 도피, 플라이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도피하지 않고 쌍방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런 투쟁, 파이트.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분쟁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서로 싸우다가 또 더 친해지기도 하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이 싸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예전부터 이 분쟁은 이제 법원에 의한 소송 절차, 재판 절차 이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1920년대경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소송 외의 방법, 재판 외의 방법으로 이 분쟁을 좀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R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렇게 ADR. 더 표현을 하자면 other than court adjudication. 법원의 판결보다는 alternative, 대체적인, 그 대신에 하는 dispute resolution, 분쟁 해결. 그래서 ADR 이렇게 하면 판결 위에 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최근 미국에서는 ADR이란 말보다는 이제 그냥 Dispute Resolution, DR 이렇게 하자. 이런 이제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ADR의 A를 또 Appropriate, 적합한, 또는 Amicable, 원만한, 우호적인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분쟁 해결하는 것 자체가, 분쟁 해결 자체가 중요한데 꼭 소송이나 재판을 대신하는, 대체하는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분쟁 해결의 어떤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다 좀 동원해보자는 어떤 좁게 재판을 대체하는 개념보다는 좀 더 폭넓게 보자. 그래서 이제 DR 혹은 ADR-A를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ADR의 역사를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교회나 가정 혹은 지역 커뮤니티 스스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사회가 좀 복잡해진 이유가 있는 것이죠. 환경 분쟁이나 소비자 분쟁 등 새롭고 전문적인 이제 분쟁이 증가하고, 어쨌든 자기 권리 주장이 많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의 우리나라 같이 아주 소송이 폭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격언입니다만은 소송의 처리 지연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소송 절차는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
미국 소송 절차의 그 고비용 문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민 와서 만든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자기 권리 의무를 지키는, 혹은 자기 신체를 지키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좀 많다고 그럽니다.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총기를 소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 또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어떤 생활 행위에 변호사를 불러서 도움을 받고 또 그에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당 단위로 지급되는 어떤 변호사 비용이랄지 이런 고비용 구조. 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메리칸 룰이라고 해서 이 소송 절차를 통해서 결과가 끝까지 나와도 뭐 진 사람이든 이긴 사람이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것을 이제 아메리칸 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브리티시, 영국식. 진 사람이 모든 소송 비용을 상대방 것까지 다 부담한다. 이런 것이 이제 브리티시 룰. 미국은 이제 지든 이기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반발. 이렇게 이제 권리 주장하는 어떤 변호사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소송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고비용 구조가 되면서 당사자들 스트레스가 아주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변호사의 소송 표준 사고방식.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 분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다양한 모습들, 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식도 아주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양하게 그 사정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소송 절차로 가게 되면 소송 표준 사고방식. 어쨌든 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재판 절차라는 것은 딱 요식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정해진 소송 절차에 맞는 청구로 구성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많다 보니까 분쟁 당사자들은 그런 어떤 소송적인 구조와 틀에 맞춘 그 요건과 절차에 맞춘 그런 방식으로 분쟁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이렇게 회의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던 끝에 이제 미국의 포드 재단, 미국 변호사 협회 (ABA) 등의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ADR 소송 외적 방법에 의한 분쟁 해결 이것을 많이 연구하게 됐고 로스쿨에서도 아주 강의가 많이 개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그라는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1982년경에 이 ADR이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런 그 주장을 아주 강도 있게 천명했습니다. 판사들도 이제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했죠. 소극적인 심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만 된다. 그전에는 나는 심판을 볼 테니까 원고 피고 당사자들이 알아서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라. 그럼 나는 모든 것을 다 본 후에 그냥 결론만 내리겠다. 이런 것이 원래 판사의 그 모습이다. 이랬었는데 이 분쟁이 길어지고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소송 당사자들의 요구들이 증가되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 적절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사들이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 되시겠지만, 첫째로는 협상입니다. negotiation. 설득을 목적으로 한 대화. 제3자의 개입 없이 쌍방의 합의로 법적 권리와 의무 혹은 사회 경제적 이익을 서로 맞교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런 여러 가지 이익들이나 권리들을 서로 교환하고 또 타협을 합니다. 협상에서는. 그래서 기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이나 차이점을 스스로 조정해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그 협상의 종류에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협상, 규범 제정 협상. 이 아래쪽에 있는 규범 제정 협상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무역 거래라든지 여기서 많이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이게 우리가 어떤 거래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장래 이렇게 하자. 이 거래에 있어서 혹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해나가자. 저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장래 행동을 규율할 조항을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이죠. 규범재정협상. 근데 그 앞에 있는 분쟁 해결 협상은 과거의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합니다. 분쟁 해결 협상.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은 분쟁 해결 협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률 관계나 여러 가지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해결돼야 앞으로 양자 사이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거의 분쟁들이 이 분쟁 해결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분쟁 해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이 협상이 잘 타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소송 절차를 들어간다든지 뭐 조정, 중재 이렇게 제3자가 개입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적인 이 협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협상을 많이 하게 되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이제 소송 절차, 소장을 제기하기 전에 혹은 무슨 신청서를 제기하기 전에 서로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논문에 하면, 통계조사 발표 논문에 하면 8.2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한 그 필요성이나 욕구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2개월이나 소요된 상태에서 결국엔 협상이 안 되고 혹은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고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까지 더해져서 아주 좀 어려워진 상태에서 결국 어떤 소송이라는 혹은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어떤 법원의 사건이 오기 전에 이런 협상 관계를 누가 좀 미리 좀 잘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을지 소송 사건을 되기 전에 이 협상 단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DR 전문가가 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적 분쟁 해결 방법 중에 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에이션. 미디에이션이란 말은 뭐 이렇게 명상한다는 메디테이션이란 말하고도 좀 유사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 한 번 더 차분하게 되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서로 말이 좀 조정이란 말과 명상이란 말이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미디에이션이란 말은 이제 협상이 실패했을 때 제3자가 개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쟁 해결 결론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정은 제3자에게 분쟁 해결의 결론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중재나 판결과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미디어스 중립적인 제3자. 미디어스 혹은 미디어 이런 말은 이제 뭐 이렇게 중간에 낀 중간적인 뭐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도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고기를 뭐 well done 뭐 혹은 뭐 medium 이렇게 미디어스 미디움 미디아 이런 말은 이제 중간에 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 중립적인 제3자 중간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정은 그 원고나 피고 같은 당사자도 아니고 또 어떤 법원 같은 판단기관도 아닌 완전히 제3자적인 중간자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조정을 판단기관이 해왔던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면 좀 원래 이 개념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용인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강제적인 제3자가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용인하고 또 공정하면서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제3자적, 중립적,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알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conciliation, 알선. 이 말은 조정 중에서 조정인이 단순히 당사자를 소환하고 언제 우리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것인지 이런 협상의 시기와 장소를 정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만 할 뿐이지 그 대화를 주도해 나가고 그 대화를 촉진해주고 어떤 조정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역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로 만나게 해서 서로 얘기하게끔 그런 어떤 연락이나 공간 제공 혹은 기본적인 어떤 서로의 주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하고 실제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그 합의. 근데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 그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서 알선 절차는 중지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조정은 제3자가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는 진행하지만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좀 주재해 나가는 알선과는 좀 다른 점이죠. 알선은 그런 어떤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만 그야말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이제 중재, arbitration. 역시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에 개입한 제3자가 분쟁 해결의 결론을 이 부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재, arbitration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에 개입한 제3자가 분쟁 해결의 결론을 강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게 조정하고 다른 점이죠. 판결하고 또 비슷하고요. 그래서 분쟁 해결을 할 제3자인 중재인은 다만 법관이 아닐 뿐 분쟁 해결의 결론을 강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재인은 법관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일종의 어떤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니까 공적 재판이 아닌 사적 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으로 분쟁 해결 결론이 납니다. 근데 그 중재인들은 법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에서는 여러 사람의 중재인들 명단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견을 받아서 서로 당사자가 그 중재인 선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중재의 판정 기준은 실체법이긴 합니다. 실체법적인 요소, 법적 규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재법에 보다시피 선과 형평, 어떤 정거법이라든지 이런 실체법적 민법이나 정거법 같은 이런 어떤 실체법 외에도 선과 형평,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형평에 맞는지 이런 어떤 요소들까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이런 선과 형평이라는 요소도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합니다. 이제 법원 판결은 선과 형평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신의칙이라는 것도 보기는 합니다만 실체법적인 요소에 의해서 판정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재는 단심제이고 저렴하다. 그 점이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중재는. 그래서 단심제다. 대신에 이제 1심, 2심, 3심 이런 여러 층의 소송 구조를 가지지 않으니까 좀 저렴하다. 단심제니까. 또 중재 판정은 집행 권한으로서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 결론에 따라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 점은 판결문하고 또 비슷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본적 분쟁 해결 방법 중에 네 번째로 소송, 트라이얼. 분쟁 해결에 개입한 제3자가 국가가 선임한 판사입니다. 국가가 사전에 엄격하게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권리가 침해되면 어떤 경우라도 어느 누구라도 재판 청구권이 있어서 이에 재판 절차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절차를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를 떠나서 내가 원하면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재판을 청구할 때, 소장을 내고 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강제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한편으로는 공권적인 분쟁 해결 방법. 국가의 재판권에 기해서 행하는 분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판권에 기하여 행하는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 분쟁 해결 방법을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협상, 조정, 중재, 판결. 자발성 면에 있어서는 협상이나 조정, 중재가 다 자발적인 측면이 있고 판결은 강제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3자 개입에 있어서는 협상은 제3자 개입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과 중재는 당사자 합의로 선임된 조정인, 중재인이 개입하게 된다. 제3자가 개입하게 된다. 판결 절차에 있어서는 국가가 결정한 판사가 개입하게 된다.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인데 국가가 결정한 판사라는 거죠. 당사자는 이제 아무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식성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이나 조정은 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편하고 자유롭게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로 절차와 실체를 규율할 규범을 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판정 기준을 중재 절차에서 뭘로 할까요? 이 선과 행평으로 해도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중재인이 꼭 실체법적 요소 말고도 선과 행평이라는 분쟁 해결에서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어떤 판정 기준을 가지고 그 규범을 정해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판결 절차, 재판 절차에서는 미리 정해진 엄격한 그 규칙에 따라서 요식화되어 있습니다. 요식성이 아주 강하죠. 그 절차의 성질은 이제 협상은 무제한적인 주장이나 증거관계 혹은 이해관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서로 좀 협상과 조정은 편하죠. 또 중재도 쌍방에게 주장 입증할 기회를 다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무제한적인 어떤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단심제라고 얘기했지만 기간의 제한이 있고 심급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 판결은 기일의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은 각하한다든지 어떤 증거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쌍방에게 주장 입증할 기회를 주긴 하지만 이 절차의 성질은 굉장히 좀 엄격하고 강제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절차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힘들죠. 그런 점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결론 부분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제3자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나아가고 또 조정도 쌍방이 만족하고 합의해야만 성립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오게 됩니다. 중재는 상호 만족할 만한 부분보다는 어쨌든 서로 쌍방이 합의된 그 실체 규범에 따른 어떤 중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은 법률에 따른 판결,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른 판결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못한 거죠. 미리 어떤 거래관계를 체결하기 전에 그 법률을 검토하고 분쟁에 대비해서 분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보완하고 강구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쟁이 생길 때 이 법률에 따른 판결이 탁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서는 안 되는 건데 라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재판 절차, 판결 절차가 가지는 큰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강제성, 조정, 협상이나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규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협상이나 조정은 이제 서로 어떤 약속, 실체법적으로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대로 이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좀 따르게 됩니다. 그런 점은 특히 조정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재 판정은 집행력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법원에 이의도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중재 판정이 절차적 혹은 실체법적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잘못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중재 판정이 무효다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은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또 공공성 면에서 보면 협상과 조정은 사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중재도 사적 절차인 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재 판정이 너무나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중재 판정 무효의 소송에 관한 어떤 국가 개입이 있게 됩니다. 재판부의 개입이 있게 되는 것이죠. 판결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쟁 해결 방법의 그 여러 가지 성격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협상, 조정, 중재 판결의 서로 장단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의 그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그 ADR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절충적 분쟁 해결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정 중재입니다. 미디에이션과 아비트레이션을 합쳐서 미드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도와주는 역할, 조정인이죠.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합의가 잘 안 됐을 때, 원래 전통적인 조정에서는 그러면 뭐 조정이 이제 불성립 이렇게 하고 말지만, 그 제3자나 그 조정 절차를 진행한 제3자나 혹은 다른 제3자가 어떤 중재인이 돼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안으로 분쟁을 끝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권유 결정이나 중재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나라 법원에서 조정이 잘 성립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서 그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일종의 권유 결정이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조정 중재의 모습인 거죠. 원래는 조정이 불성립하면 조정 불성립하고 조정 절차를 종결해야 되는 것인데,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낸다는 것은 조정 중재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옴부즈만입니다. 당사자 일방,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체, 종합병원, 대학교 등에 소속된 옴부즈만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분쟁의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저희 그 조정과 사실 조사를 결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민원, 고충민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옴부즈만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종합병원이나 대기업체 등에서 어떤 민원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담당관을 둬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좀 더 큰 어떤 분쟁이 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했는지 안을 줘서 서로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니 트라이얼, 간이 심리. 일종의 모의 재판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미국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의 배심 심리, summary jury trial. 모의 배심원 재판을 하면서 조정. 그러니까 모의 그 배심원 정식 재판은 아니고 배심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사적 재판, 퇴직 판사가 재판을 행하는 중재적 재판. 최종제의 중재, 당사자 간의 협상이 타결하지 않을 경우에 중재인이 양쪽의 요구 조건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한쪽의 요구 조건 그대로 중재 판정을, 양쪽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중재인이 봤을 때 이 양쪽 의견 중에 한쪽 의견이 더 옳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 다음 편면적 중재, 이것은 이제 주로 소비자 분쟁 해결에 이용됩니다. 이제 기업체는 중재 판정에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지만 소비자는 불복할 수 있는 one way arbitration, 편면적 중재.
그다음에 조기 중립 평가 ENE라고 그럽니다. Early Neutral Evaluation. 소송 초기에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점검하여 분쟁의 범위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법지식을 갖춘 조정인 중 법원이 임명한 중립평가인이 주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방법원에서도